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는 짓이 시작.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확 되시죠? 우리가 2시간을 듣고 나니까 하는 짓이 달라지면 어디가 달라져요? 이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 이게 이제 확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두뇌과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달라, 심심하니까 TV 틀어달라.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는 보채다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하겠죠.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틀어주면 여기 어떤 경로가 먼저 만들어진다? 측자액이 자극돼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피드백이 측자액으로 가서 다시 그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파민의 그 조합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나대거나 무기력하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아이로 바뀐다. 그 경로를 제가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오락실이 지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바꿨죠. 뭐로 바꿨어요?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조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는 조율한다는 뜻이에요. 조율. 현은 현악기란 뜻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연주 시작 전에 현들을 다 조율하잖아요. 그래야지 전체 조화가 천조개나 되는 시냅스, 그 시냅스 안에 단백질의 결합, 이게 완전히 조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뇌과학적으로 보면 조율의 문제인 거예요. 조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조율에 왜 오류가 생겼어요?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 의해서 조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얘기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겨하시면 됩니다.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됐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자,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든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AI가 많은 일들을 차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업은 뭘로 가져요? 저겁니다, 여러분. 별짓 다 하는 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요, 꿈이 뭐냐 그러면 다 유튜버 되겠대. 유튜버가 무슨 꿈입니까? 유튜버 계정만 만들면 유튜버 되는데 구독자 10명.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만 유튜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사학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튜브 쳐다봐서 유튜버 됐을까요? 그 시대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튜브 쳐다본다 유튜버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했을까요? 별짓 다 한 것입니다. 별짓 다 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생태계 속에서 별짓 다 하는 것이에요. 악동 뮤지션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디 살았대요? 몽고의 오지에 TV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남매가. 심심하니까 맨날 들어앉아서 기타 잡고 뭐 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엄마 뱃속 3개월, 8개월 때 하나님이 이들의 뇌 속에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놓지 않고 그림 그리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놨다면 남매 뭐하고 놀았을까요? 맨날 그리고 만들고 부수고 이러고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다?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해야 됩니다.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하도 심심해서 그냥 TV 틀어줬어요. 아유, 심심하게 있는 게 불쌍해서 스마트폰 줬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길 원치 않으세요. 정말 심심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선택과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 6학년 때
우리도 아이도 학교도 안 다니잖아요. 형제도 없어요. 우리는 딸만 하나 키웠는데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봤어요. 별명? 뭔데? 혼자 놀기 달인. 자기가 지은 자기 별명이 혼자 놀기 달인이래요.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 썼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해 담갔다가 그렇게 피해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눈 속에 다 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겠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피는 흘렸겠지만.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 있는 게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는데 감각이 무뎌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경험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의 강한 자극들, 그 자극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걸 선택하고 있다면 역시 거기에도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은 바로 천족의 시냅스 모양, 이건 우리의 데스티니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될 소명, 그를 이뤄내야 될 하나님의 뜻, 여기에 관련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집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랑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오늘 가서 앉혀놓고 얘기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동안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엄마를 왼수처럼 알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말을 듣는 게 왼수를 갚는 거야? 안 듣는 게 왼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 1번. 또 하나 문제는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보면 벌써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가소성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휘발 다 날아갔어요. 탄성이 됐어, 탄성. 가소성이 반대말이 탄성이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한 번에 다 되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책들이 쉬워요. 어디 갔지? 책 띄워보세요. 책. PPT. 여러분, 거기도 제가 책 소개해놨는데, 그 개요서에도 이 책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쓴 책이라서 아이랑 책 같이 읽자.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도 다 나오고요. 아이랑 오늘 저한테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아이가 책을 읽어 같이 엄마랑 같이 윤독해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좀 마음이 바쁘신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같이 앉아서 보시든가. 유튜브에 제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라는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상담도 여러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할 수 있는 상담 시간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 안내가 있으니까 교육 상담 신청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은 교육 소감란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담 코너에다가 올리시면 제가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